백종만 읽을러. 우리 이제 함께 읽어요. 백종만 읽어요. The Snow Queen, 눈의 여왕, 안데르센 지음, PJ 린치 그림, 공경이 옮김, 어린이 작가 정신. 거울과 그 파편 이야기. 옛날에 아주 못된 트롤이 살았다. 트롤은 심보가 몹시 고약했다. 어느 날 그는 흐뭇한 얼굴로 자신이 방금 만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그 거울은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그 아름다움이 사라져버리고 추하고 쓸모없는 것을 비추면 그보다 10배는 더 흉해 보이는 마법의 거울이었다. 이 거울에 비추면 아름다운 풍경이 마치 삶은 시금치처럼 보였고 고운 이들이 흉측하게 보였다. 그 모습들이 어찌나 일그러졌는지 아무도 원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다. 주근깨 한 개가 코와 입을 뒤덮을 정도로 크게 보였고 착한 생각을 할 때면 거울에는 주름투성이 얼굴이 나타났다. 트롤은 이걸 굉장히 재밌어 했다. 그러고는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며 킬킬댔다. 트롤은 마법학교의 교사였는데 그의 괴물 학생들이 이 이상한 거울에 대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 거울이 세상 사람들의 원래 모습을 비춰준다고 떠들어댔다. 그들은 거울을 들고 사방을 돌아다녔지만 거울의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날이나 사람은 없었다. 그러자 괴물들은 거울을 들고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에서도 거울로 재미있게 놀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런데 높이 올라가자 거울에 금이 갔다. 괴물들이 계속 날아오르자 거울은 마구 흔들리더니 마침내 그들의 손을 빠져나가 땅으로 떨어졌다. 거울은 수백만, 아니 수억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모래알 만하고 쌀알 만한 파편이 공중으로 날아가서 사람들의 눈에 박혔다. 사람들은 뭐든지 나쁘게 보았고 고집세고 못된 성미로 변했다. 파편에는 거울에 특별한 마법의 힘이 담겨져 있었다. 어떤 사람은 운 나쁘게도 심장에 거울 파편이 박혀서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버렸다. 심술궂은 트롤은 이 모든 일이 신나서 배가 아프도록 웃었다. 이 장난기 있는 파편 몇 개는 아직도 공중을 날아다닌다. 이제 그 마법 거울의 파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소년과 소녀. 어느 큰 마을. 그 마을은 사람도 많고 집도 워낙 많아서 정원을 꾸밀 만한 공간이 없는 작고 가난한 집도 있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화분에 꽃을 심어 가꾸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그 마을에 가난한 두 아이가 살았다. 그 아이들에게 정원은 기껏해야 화분보다 약간 큰 나무 상자였다. 두 아이는 오누이는 아니지만 오누이처럼 서로 친했다. 소년의 이름은 케이, 소녀의 이름은 게르다. 두 아이는 마주 보이는 다락방에 살았다. 집집마다 지붕이 붙어 있고 두 집 사이에 홈통이 있었다. 지붕마다 작은 창이 있어서 홈통을 지나 다른 집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한방눈이 쏟아지는 어느 겨울날이었다. 흰벌이 몰려다니는구나. 한방눈이 내리자 게르다의 할머니가 말했다. 저 속에 여왕벌이 있을까요? 케이가 물었다. 진짜 벌떼에는 여왕벌이 있다는 걸 소녀는 알고 있었다. 있지. 벌떼 속에는 여왕벌이 날지. 눈에도 여왕이 있단다. 눈의 여왕은 눈 중에서 가장 크고 땅에 가라앉지 않고 검은 구름 속으로 날아오른단다. 겨울밤에는 마을의 거리를 누비고 다니면서 창문에 대고 숨을 쉬어 하얀 김을 내뿜지. 그러면 이상하고 아름다운 나무와 꽃 모양이 나타난단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이서 새와 동물이 나온 그림책을 볼 때였다. 불쑥 케이가 외쳤다. 뭔가 가슴을 콕콕 쑤시는 것 같아. 눈에도 뭐가 들어갔어. 게르다는 몸을 돌려 케이를 보았다. 그러나 케이의 눈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괜찮아. 눈에 들어간 게 빠져나갔나 봐. 케이가 눈을 여러 번 깜빡이며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케이의 눈에 들어간 것은 단순히 먼지나 모래 같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마법 거울의 파편이었다. 훌륭하고 착한 것을 작고 미운 것으로 만드는 거울 조각. 마법 거울의 파편은 추하고 몹쓸 것을 커 보이게 했다. K의 심장에도 그 파편이 박혀서 심장이 얼음처럼 차고 단단하게 변해버렸다. 이제 통증은 사라졌지만 파편은 여전히 눈과 심장에 남아있었다. 왜 울고 있니? 네가 울면 얼마나 못생겨 보이는데. 하긴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아, 소년이 화분을 발로 차는 바람에 장미꽃잎이 후두둑 떨어졌다. 장미에 벌레가 있잖아. 또 여길 봐. 이 장미는 밉게 생겼어. 화분도 형편없고. 어머나! K, 이게 무슨 짓이야? 게르다가 소리쳤다. 하지만 K는 게르다가 화를 내자 다른 장미까지 망쳐놓더니 게르다를 남겨두고 자기 집 창으로 들어가 버렸다. 눈 내리는 겨울날, 한창 썰매 타기를 하며 노는데 흰 썰매가 지나갔다. 썰매는 흰 터레투를 입고 흰 모자를 쓴 사람이 앉아있었다. 썰매가 광장을 2번 돌았을 때 K는 자기 썰매를 그 썰매에 매달고 끌려갔다. 썰매는 점점 빨라지더니 광장 옆 길거리로 갔다. 흰 썰매의 주인은 몸을 돌리고 마치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K가 자신의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그 사람은 몸을 돌리고 그대로 있으라는 듯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갯짓에 이끌려 K는 가만히 앉아 있었고 그들은 성문을 지났다. 마침내 큰 썰매가 멈추었고 썰매를 몰던 사람이 일어났다. K는 그의 외투와 모자가 눈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았다. 썰매의 주인은 키가 크고 날씬한 여인이었다. 눈부시게 흰 여인, 바로 눈의 여왕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마법에 걸린 꽃밭. K가 돌아오지 않자 게르다는 K를 찾아 헤맸다. 마침내 넓은 벚나무 동산 옆을 지났다. 거기에는 묘한 빨간색과 파란색 창문이 있는 오두막이 한 채 있었다. 거기 아무도 없나요? 더 크게 소리치니 집에서 한 할머니가 목발을 짚고 나왔다. 할머니는 아름다운 장미가 그려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 할머니가 말했다. 가엾어라. 강물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나 보구나. 할머니는 강물 속으로 들어오더니 목발로 배를 잡아당겨 게르다를 내려주었다. 게르다는 이상한 할머니가 좀 무섭긴 했지만 다시 마른 땅에 올라서니 기뻤다. 와서 너가 누군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해보렴. 게르다는 사연을 털어놓았고 할머니는 연신 머리를 저으며 헛기침을 했다. 게르다가 K를 봤냐고 묻자 할머니는 아직 도착하진 않았지만 곧 올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었다. 오래전부터 너같이 사랑스러운 여자아이를 소원했단다. 우리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꾸나. 할머니가 머리를 빗겨주자 게르다는 그만 K를 잊어버리고 말았다. 할머니가 마법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쁜 일에 마법을 쓰지 않고 재미난 일을 위해서만 썼다. 할머니는 게르다와 함께 계속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게르다가 장미를 보면 집에 있는 장미나무와 K 생각이 날까봐 할머니는 정원에 나가서 장미나무 위에 목발을 휘둘렀다. 그러자 잎과 꽃봉오리가 무성했던 장미나무는 곧 검은 흙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할머니는 게르다를 정원으로 데리고 나갔다. 계절마다 피는 온갖 꽃이 하나가득 피어 있었다. 게르다는 기뻐서 춤을 췄고 벚나무 뒤로 해가 질 때까지 꽃밭에서 놀았다. 게르다를 위한 작은 침대도 마련되었다. 진홍빛 비단베개가 있는 침대 위에는 파란 제비꽃잎이 가득했다. 게르다는 그 침대에서 포근히 잠들었고 멋진 꿈을 꾸었다. 다음 날에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꽃밭에서 놀았다.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나갔다. 할머니의 정원에는 수많은 종류의 꽃이 피어 있었지만 게르다는 무언가 빠져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 기억나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눈의 여왕이라는 책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재밌게 들으셨나요? 과연 게르다는 어떻게 해서 K에 대한 기억을 되찾고 K를 눈의 여왕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지으신
안데르센 작가님은 1805년에 덴마크 오덴세에서 가난한 구두 수송공의 아들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인어공주, 미우노리 새끼, 성냥팔이 소녀 등 130여 편에 달하는 수많은 그의 동화들은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눈의 여왕은 안데르센 작품 중에서도 수작으로 꼽히고 있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졌죠. 네, 맞습니다. 그것도 덴마크 여왕이 직접 더빙을 맡아서 더욱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안데르센 출판사에서 출판한 이 책은 안데르센의 원문을 충실하게 옮긴 글과 그리고 아일랜드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 PJ 린치의 고전적이고 아름다운 그림이 어우러져서 한층 더 높은 재미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동화의 아버지 안데르센이 들려주는 희생과 용기, 그리고 진실된 사랑의 이야기를 꼭 책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보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지금까지 북내레이션의 Z와 비였습니다.